인간은 왜 이것들을 만들었고, 왜 끊기 어려울까? 커피, 설탕, 술, 담배.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거나 더 잘 버티기 위해 선택했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술부터 보겠습니다. 술은 인류 최초의 가공식품 중 하나입니다. 곡물이나 과일을 저장해두면 자연스럽게 효모가 당을 분해하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코올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술이 오히려 안전한 음료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술은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 통증과 공포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의식, 출산, 제사에 항상 술이 함께했습니다. 즉, 술은 쾌락이 아니라 생존 도구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증류 기술이 발달하면서 알코올 농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현대에 들어서는 언제든 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술은 약이 아니라 간과 뇌에 부담을 주는 기호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처음엔 일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당을 뽑아내는 기술은 굉장히 비쌌고 중세 유럽에서 설탕은 귀족과 환자만 쓰는 약이었습니다. 왜 약이었을까요? 설탕은 가장 빠른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됩니다. 뇌와 근육은 실제로 이 포도당을 사용해 움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정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설탕이 값싸게 대량 생산되었고 인간의 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단맛에 적응해버립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방 저장이 쉬워지고 대사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즉, 설탕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의 접근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프리카 고원지대에서 자생하던 식물입니다. 커피의 핵심 성분인 카페인은 뇌에서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라 피로를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이 효과 때문에 커피는 먼저 종교인과 학자들에게 퍼졌습니다. 기도와 공부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며 커피하우스는 토론과 정보 교류의 중심이 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커피가 술을 밀어냈습니다. 일하면서 취할 수는 없었지만 각성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노동과 생산성의 음료로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의식과 치료에 사용하던 식물이었습니다. 니코틴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신경계를 자극해 각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담배는 유럽에 전파되자마자 약처럼 취급되었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니코틴의 진짜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니코틴은 도파민 분비를 빠르게 일으켜 뇌가 보상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담배는 의지가 아니라 뇌의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술은 공포를 낮추고, 설탕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고, 커피는 피로를 가리고, 담배는 긴장을 완화합니다. 모두 인간이 힘들 때 버티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알지 못한 채 반복되면 몸과 뇌에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느냐입니다. 인간은 이것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모두 몸을 살리고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됐죠. 이제 중요한 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알고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